애는 엄마 손이 많이 가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도와주려는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두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소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한워킹맘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서로 상처받았던, 하지만 결국 이해로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는 저녁 6시가 되면 언제나 소란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퇴근길 직장인들과 학원 가방을 맨 아이들이 뒤섞였습니다. 지연은 그 속에서 장바구니와 노트북 가방을 양손에 나눠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만큼이나 어깨가 처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4살 딸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 영숙이 냄비를 저으며 뭐라 달래는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지연은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지연은 38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 홍보팀에 입사한 것이 벌써 15년 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기획안을 만들고 보도자료를 쓰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낳고 복직한 뒤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서연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의와 마감에 쫓겼습니다. 오후 5시에 퇴근해 서연을 데려오고 저녁을 차리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밤 10시에 서연이 잠들면 그제야 설거지와 빨래를 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야근이 잦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지연이 준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집에 오기 시작한 건 3달 전부터였습니다. 서연이 어린이집에서 자주 아프다는 연락이 왔고 지연은 조퇴와 반차를 반복했습니다. 팀장의 눈치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영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게.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연은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작은 불편함들이 쌓였습니다. 영숙은 서연에게 과자를 자주 주었습니다. 지연이 정해둔 간식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실 정리도 영숙의 방식대로 바뀌었습니다. 장난감은 큰 바구니에 몰아넣었고 지연이 분류해둔 책들은 뒤섞였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하는 게 편하니까.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불만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숙이 서연을 무릎에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지연은 짐을 내려놓고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네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가 오후부터 보채더라고. 밥도 안 먹었어. 애는 엄마 손이 많이 가야 하는데. 그 말이 지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 손이 많이 가야 하는데. 지연은 매일 출근했습니다.
서연을 영숙에게 맡기고 회사로 갔습니다. 그 말은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애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들렸어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영숙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밤 9시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영숙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방에서 서연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영숙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준호는 지연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이마에 손을 얹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저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작은 손으로 지연의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영숙이 나누는 작은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 집에서 또 무언가가 어긋날 것 같았습니다. 지난밤의 일로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지연은 서연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 하시네. 좀 이해해줘. 지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팀장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 씨, 이번 프로젝트 마감 지킬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대답은 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서연이 또 아프면 어쩌죠? 영숙이 이제 안 오시면 어쩌죠? 지연은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밀린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연은 동료 수진과 구내식당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비슷한 나이의 워킹맘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는 시어머니랑 어떻게 지내요? 수진이 국을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너무 자주 안 보고 너무 멀지도 않게. 어머님이 애 봐주러 오시면 편해요? 글쎄, 편하긴 한데 또 불편하지. 내 방식이랑 다르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연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불효녀 같았습니다. 도와주러 오시는 분께 불평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영숙은 동네 경로당에 있었습니다. 친구 순옥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물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네 자주 간다며? 힘들지 않아? 영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힘들긴 한데 뭐 도와줘야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하겠지?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해주면 당연한 줄 알아. 아니야, 지연이는 안 그래. 그냥 좀 예민한가 봐. 영숙은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저녁 지연은 서연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오늘 친구를 밀었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화가 났대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서 얘기해 볼게요. 차 안에서 지연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왜 친구 밀었어? 서연은 창밖을 보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몰라. 화났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힘든 거겠지요. 엄마가 예민하면 아이도 느낍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숙이 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놀랐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준호가 오늘 늦는다고 해서.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지연은 서연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대화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서연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많이 먹어. 서연은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연은 밥을 떠먹으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딸인데요. 자기 집인데요. 어머님 반찬 맛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뿐이었습니다.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넌 쉬어. 영숙이 지연의 손에서 설거지소를 가져갔습니다. 지연은 물러섰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와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와주려고 온 건데 며느리는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영숙은 수세미로 그릇을 문질렀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연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일하는 거야? 응. 마감 때문에. 엄마는? 주무셨어. 준호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어머님이랑 저랑. 준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 제가요? 왜 제가? 엄마가 도와주러 오시는데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하잖아.
지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한 적 없어요. 그냥 힘들어서 그래요. 엄마도 힘드실 거 아냐. 나이 드셔서 애 보는 것도 쉽지 않으시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할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맥주를 다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영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기분 풀어드려야 할 텐데. 어떻게요?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해. 준호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은 서연을 깨우러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지연은 자문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요. 뭔가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 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고부 갈등 해결법, 수많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지연은 그 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아침 지연은 늦잠을 잤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 거실에서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와 있었습니다. 지연은 씻지도 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영숙이 서연에게 초콜릿 과자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도 안 먹었는데. 지연의 말에 영숙이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밖에 안 줬어. 그래도 아침 먹고 주세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면 잔소리꾼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을 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주중에 쌓인 피로를 푸는 중이었습니다. 지연은 혼자 아침을 차렸습니다. 영숙은 서연과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만화가 나왔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어머님, 밥 차렸어요. 응, 알았어. 하지만 영숙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김치를 집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어제 야근했어? 많이 힘들지? 네, 요즘 프로젝트가 좀 빡세요.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내가 삼계탕 끓여줄까? 아, 좋죠. 지연은 옷을 개는 손을 멈췄습니다. 삼계탕이요. 지연은 한 번도 해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해줘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옷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저녁할게. 넌 쉬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영숙이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집 부엌인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삼계탕이었습니다. 준호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 많이 먹어. 서연도 닭고기를 뜯어 먹으며 좋아했습니다. 지연은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천장이 되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서연아, 천천히 먹어. 뼈 조심하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발라줄게. 영숙이 서연의 그릇에 닭고기를 발라 담았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에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지연이 그릇을 싱크대에 쌓고 있는데 영숙이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기를 좀 더 먹어야 해. 요즘 너무 말랐어. 지연은 수세미를 쥔 채 멈췄습니다. 서연이 체중은 정상이에요. 그래도 또래보다 작아 보여.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더라. 잘 먹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잘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도 집에서는 좀 더 신경 써야지. 지연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제가 신경 안 쓴다는 말씀이세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애를 제대로 안 먹인다는 거잖아요. 지연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예민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맨날 제가 뭘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언제? 맨날이요. 애는 엄마 손이 많이 가야 한다. 밥을 잘 안 먹는다. 옷을 너무 얇게 입힌다. 다 제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냥 애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전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애 엄마예요. 어머님보다 서연이를 더 잘 알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에서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소파에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내가 엄마지. 그런데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니?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면서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일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저도 돈 벌어야 하는데. 그럼 애는 누가 키우는데? 내가 키우잖아. 그건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래, 부탁도 안 했지. 그런데 내가 안 했으면 너 어쩔 뻔했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뭘 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인정? 내가 뭘 인정 안 해? 나는 그냥 너를 돕고 싶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영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연아, 그만해. 지연이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어머님한테 말씀 좀 해주든지 아니면 당신이 애를 보든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너 도와주시려고 오신 건데 도와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전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아요. 지연은 앞치마를 벗어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거실로 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디가?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연은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외투를 안 입고 나왔습니다. 추웠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네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는데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자꾸 부족하다고 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는 할머니만 좋아하고요. 나는 뭐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지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들어와. 싫어요. 지연아, 엄마도 많이 놀라셨어. 들어와서 얘기하자. 무슨 얘기요? 어차피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준호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에 지연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모르겠어. 내가 뭘 해야 할지. 그럼 저는 어떡해요? 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네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앞으로, 뒤로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지연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연이 걱정할 테니까요. 걸어가는 길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샀습니다. 밖에 나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연은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하겠지요. 누군가는 지연처럼 힘들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뭔가 바꿔야 했습니다. 진짜로요. 지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요. 무거운 발걸음으로요.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도어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안방에 계셨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들어왔구나.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재웠어. 내가 언제 오나 기다렸는데 계속 안 오니 고마워요.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지연은 옆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달라져야 한다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어둠 속에서 지연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무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영숙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어색함은 여전했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우리 좀 얘기할까요? 세 사람이서요. 지연과 영숙 모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것도 잘못이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점심때였습니다. 서연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식탁에 물잔 3개를 놓았습니다. 지연과 영숙을 앉혔습니다. 준호도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준호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엄마도 힘드시고 지연이도 힘든데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영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야. 어머님,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속마음을 얘기해 봤으면 해요. 서로 오해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돕고 싶었어. 영숙은 지연을 보았습니다. 지연이 내가 힘들어 보였거든. 일하고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 생각났어. 나도 그랬거든. 시어머니 도움 없이 혼자 다 했어. 너무 힘들었어. 영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연이는 좀 덜 힘들었으면 했어. 내가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을까 해서. 지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말이 잘못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 나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지연이는 자꾸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나도 서운했어. 영숙이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오히려 너를 힘들게 했던 것 같구나.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가 지연을 보았습니다. 지연아, 내 얘기도 해봐.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고, 집에서는 좋은 엄마여야 하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매일 부족한 것 같고 미안한 것 같았어요.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이 비난처럼 들렸어요. 어머님이 서연이 얘기만 해도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제 문제였어요. 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문제이기도 해. 나도 말을 조심했어야 했어. 어머님은 정말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또 부담이었어요. 감사해야 하는데 자꾸 불편하고.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내가 일하는 거 나쁘게 생각 안 해. 요즘 세상에 여자도 일해야지. 나도 젊었을 때 일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어머님도 일하셨잖아요. 그건 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 한 거지.
내일이랑은 다르지. 아니에요. 어머님도 돈 벌어서 준호 키우셨잖아요.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 그런 말 들으니까 좋네. 지연도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 진짜 못 버텼을 거예요. 준호가 두 사람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도울게요. 주말에는 제가 서연이 보고 평일에도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할게요. 지연이 준호를 보았습니다. 진짜? 응, 약속할게. 영숙도 말했습니다. 나도 말 조심할게. 그냥 지연이 힘들까봐 하는 말이라는 거 알아줘. 알아요, 어머님. 저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오후 늦게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연이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잤어?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간식 줄까? 응. 영숙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과일을 담아왔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며 먹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 밖에 나가서 먹을까?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먹어요. 제가 할게요. 내가 도와줄게.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영숙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도울게. 세 사람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 도마 소리,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영숙이 서연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밥을 떠주었습니다. 준호는 국을 더 끓여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서연이랑 놀이공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영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괜찮겠어? 네, 서연이가 할머니랑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서연이 손뼉을 쳤습니다. 놀이공원, 할머니랑 영숙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야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지연과 영숙이 함께 부엌에 있었습니다. 영숙이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오늘 얘기해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속이 후련해. 저도요. 이렇게 얘기할 걸 그랬어요. 앞으로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 나도 그럴게.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오렌지빛이 부엌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아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찾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영숙도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참 착하구나. 힘들면서도 참고 견디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영숙은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다, 우리 며느리. 지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잠들었습니다. 영숙은 안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잘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고마워. 용기 내줘서. 앞으로 더 잘할게. 약속한 거 꼭 지킬게. 알아. 믿어.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습니다. 내일도 맑았으면 좋겠다고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요. 영숙은 여전히 주말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오기 전에 연락했습니다. 지연아, 이번 주말에 갈까? 아니면 좀 쉴래? 지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제가 좀 쉬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푹 쉬어. 그 말에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편했습니다. 다음 주말 영숙이 왔습니다. 지연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응, 서연이는? 아직 자요. 조금 있으면 일어날 거예요. 영숙은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장 보러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함께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안은 주말이라 붐볐습니다. 지연은 카트를 밀었습니다. 영숙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이것저것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거 사줘. 서연아, 그건 다음에. 지연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가 사줄게 했을 텐데요. 이제는 참았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응, 이게 싱싱해 보이네. 그럼 이걸로 살게요. 지연은 영숙이 고른 것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영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의견을 물어봐 줬습니다. 정육 코너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번 주 서연이 반찬 뭐 할 거야?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닭가슴살로 장조림 만들면 서연이가 좋아할 것 같아. 부드럽고 짜지 않게 만들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제가 해볼게요. 레시피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메시지로 보내줄게.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장을 마저 보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서연이 졸려 했습니다. 영숙이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졸려? 할머니가 안아줄게. 서연은 영숙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을 정리했습니다. 지연과 영숙이 함께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준호는 서연과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차를 따라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많이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괜찮아. 나이가 있으니까 좀 피곤하긴 한데 뭐.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할 때 꼭 말씀드릴게요.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연아, 너도 무리하지 마. 힘들면 말하고. 네, 그럴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얘기 나눈 거 나한테 정말 의미가 컸어. 지연이 영숙을 보았습니다. 저도요. 나는 나이 들어서 고집이 세졌나 봐. 내 방식만 맞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도 너만의 방식이 있더라고.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어머님 방식도 맞아요. 다만 저랑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그치? 우리 다 맞는 거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부엌에 섰습니다. 영숙이 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님은 서연이랑 놀아주세요. 알았어. 영숙은 서연과 거실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혼자 요리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지연이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가 요리를 잘해.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하는 거지.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어. 지연은 뿌듯했습니다. 준호도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먹으며 가끔 지연을 보았습니다. 대견한 눈빛이었습니다. 식사 후 영숙이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들어가야겠다.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럼 제가 배웅할게요. 지연은 영숙과 함께 현관으로 갔습니다. 영숙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 괜찮지? 네, 좋아요. 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고생 많다.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나도 너 나이 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도 충분히 대단하세요.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영숙이 나갔습니다. 지연은 현관문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에 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잠들었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요즘 분위기 좋아진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느껴. 내가 좀 더 일찍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지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앞으로 더 잘할게. 알아. 믿어.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천장을 보았습니다. 조명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기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용기 내줘서. 나도 고마워. 준호는 지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영숙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제 정말 좋았어. 닭가슴살 장조림 레시피 보낼게. 천천히 해봐. 화이팅!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꼭 만들어 볼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커피를 마시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가끔은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지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저마다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 갈 것입니다. 서연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저녁에는 밥을 차리고 아이를 재울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힘들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은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공주 잘 잤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안고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준호도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지연과 서연을 보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일어났구나. 아빠. 서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준호가 받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요. 그날 지연은 출근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힘들겠지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연을 데리러 갔다가 함께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시켜놨어. 치킨. 지연은 웃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것도 좋지. 그치?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어떤 그림? 우리 가족. 서연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네 명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서연, 그리고 할머니였습니다. 지연은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예쁘다, 서연아. 응, 선생님도 예쁘대. 할머니한테 사진 보내드려야겠다. 지연은 그림 사진을 찍어 영숙에게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서연이 그림 너무 예쁘네. 할머니 너무 기뻐. 사랑해.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호와 서연을 보았습니다. 함께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잠들었습니다. 지연과 준호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잘 자. 응, 잘 자.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일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함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달랐습니다.